새벽 5시.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거리의 가로등은 희미하게 깜빡이고 차가운 공기는 겨울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었다. 이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마지막 꿈을 꾸고 있을 때 한 여성이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녀의 이름은 박영희. 올해 62살. 회색빛 트레이닝복을 입은 그녀의 발걸음은 놀라울 만큼 가벼웠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녀의 걸음걸이 어딘가에 미세한 불균형이 있었다. 왼쪽 다리가 오른쪽보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땅을 디뎠다. 청솔구 벚꽃동에 위치한 이 동네 헬스장은 24시간 운영되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프런트 데스크의 젊은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또 오셨네요. 박 선생님. 직원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6개월째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 정각에 나타나는 이 여성. 처음에는 그저 성실한 회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직원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영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탈의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트레이닝복을 벗었다. 드러난 몸은 62살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탄탄했다. 어깨의 삼각근, 팔의 이두박근, 복부의 선명한 근육 라인. 하지만 왼쪽 허벅지에는 길게 뻗은 수술 자국이 있었다. 영희는 그 흉터를 손으로 천천히 쓰다듬었다. 5년 전 그 끔찍했던 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영희는 웨이트 구역으로 걸어갔다. 새벽 시간 헬스장에는 그녀 말고 두세 명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스쿼트 랙 앞에 섰다. 바벨에 20kg짜리 원판을 양쪽에 하나씩 끼웠다. 총 60kg. 천천히 바벨을 어깨에 올린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무릎을 굽혔다. 1번, 2번, 3번. 그녀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10번째 스쿼트를 마치고 바벨을 내려놓을 때 그녀의 왼쪽 다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괜찮으세요? 옆에서 운동하던 20대 남성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영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다. 젊은 남성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자리로 돌아갔다. 60대 여성이 60kg 스쿼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다. 영희는 다시 바벨 앞에 섰다. 이번에는 양쪽에 25kg 원판을 추가했다. 총 70kg. 그녀는 바벨을 들어 올리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펼쳐졌다. 5년 전 그녀는 무용학원 원장이었다. 30살 때부터 운영한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발레와 현대무용을 가르쳤다. 화려했던 시절 그녀는 무대 위에서 백조처럼 우아하게 춤췄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2019년 12월 어느 겨울밤, 영희는 학원 송년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그 순간, 신호를 무시한 트럭이 그녀를 덮쳤다. 의식을 잃기 직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밤하늘의 별들이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의사는 말했다. 왼쪽 대퇴골 분쇄 골절, 골반 금이 간 것, 척추 압박 골절. 수술은 성공했지만 다시 걷기까지 최소 2년이 걸릴 것이라고. 춤은 영영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그날 밤 영희는 병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춤은 그녀의 인생이었다. 무대 위에서 몸을 움직이는 그 순간만큼 살아있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걷지도 못한다니. 바벨을 내려놓은 영희는 물을 마시며 시계를 봤다. 새벽 5시 40분. 그녀에게는 아직 1시간 20분의 운동 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벤치프레스 구역으로 이동했다. 벤치에 누운 영희는 40kg 바벨을 잡았다. 천천히 가슴까지 내렸다가 힘껏 밀어 올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녀의 팔은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8번째, 9번째, 10번째. 마지막 한 번을 밀어 올렸을 때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새벽 7시. 영희는 샤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부엌에서 커피 끓는 냄새가 났다. 남편 철수가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와? 철수의 목소리는 무심했다. 영희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산책 좀 하고 왔어. 요즘 매일 새벽에 나가네. 몸은 괜찮아? 응. 걷기 운동하면 다리에 좋대. 영희는 거짓말을 했다. 6개월째 매일 새벽 헬스장에 간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반대할 것이 뻔했다. 교통사고 후 5년 동안 가족들은 그녀를 유리 인형처럼 대했다. 조금만 무리하면 안 된다고, 쉬어야 한다고, 나이도 있는데 조심해야 한다고. 하지만 영희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단순히 걷는 것을 넘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몸으로 무언가를 해내고 싶었다. 그리고 3개월 전 우연히 본 포스터가 그녀의 인생을 바꿨다. 헬스장 게시판에 붙어 있던 그 포스터. 2025 대한민국 시니어 보디빌딩 챔피언십. 50세 이상 남녀 부문. 영희는 그 포스터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결심했다. 나도 할 수 있다고. 62살이지만 5년 전 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지만 나도 저 무대에 설 수 있다고. 식탁에 앉은 영희는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대회까지 남은 시간은 3개월. 그녀는 반드시 그 무대에 설 것이다. 영희의 헬스장 생활은 철저한 비밀이었다. 매일 새벽 4시 5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그녀는 눈을 떴다. 옆에서 자는 남편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어둠 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신발을 손에 들고 현관으로 나갔다. 계단을 내려가며 신발을 신는 그 순간 영희는 항상 짜릿함을 느꼈다. 마치 10대 소녀가 몰래 외출하는 것처럼 62살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낀다는 것이 우스웠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헬스장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 새벽 공기는 차갑고 신선했다. 영희는 걸으며 몸의 상태를 점검했다. 왼쪽 다리는 아직도 가끔 쑤셨다. 특히 날씨가 추운 날이나 무리한 운동을 한 다음 날. 하지만 6개월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헬스장 유리문 앞에서 영희는 잠시 멈춰섰다. 안에서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다. 박 선생님, 오늘도 정각이시네요. 프런트 데스크의 직원 민주는 웃으며 인사했다. 26살의 민주는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이 헬스장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다. 그는 영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네, 오늘도 잘 부탁해요. 영희는 간단히 인사하고 탈의실로 향했다. 민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60대 여성이 매일 새벽 5시에 나타나 2시간 동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 처음에는 그저 열정적인 회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주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영희의 운동 무게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처음 왔을 때 그녀는 10kg 덤벨도 버거워했다. 하지만 지금은 20kg 덤벨로 숄더 프레스를 한다. 스쿼트는 70kg, 데드리프트는 60kg. 웬만한 젊은 여성보다 강했다. 탈의실에서 나온 영희는 준비 운동을 시작했다. 목을 돌리고 어깨를 풀고 허리를 숙였다. 왼쪽 다리의 유연성은 아직 오른쪽만 못했지만 그래도 6개월 전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졌다. 박 선생님, 오늘 운동 뭐 하세요? 민준이 다가와 물었다.
영희는 운동 계획표를 꺼내 보여줬다. A사 용지에 빼곡하게 적힌 운동 루틴. 부위별로, 날짜별로 정리된 그 계획표는 전문 보디빌더의 것처럼 체계적이었다. 오늘은 등 운동이네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민준의 제안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녀에게는 트레이너가 필요했다. 하지만 개인 트레이닝을 받으면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독학으로 배웠다. 밤마다 노트북을 켜고 보디빌딩 영상을 봤다. 자세, 호흡법, 식단 관리, 하나하나 공부했다. 영희는 랩풀다운 기구 앞에 앉았다. 50kg으로 무게를 설정하고 발을 잡았다. 천천히 가슴까지 당겼다가 올렸다. 등 근육이 수축하는 느낌이 전해졌다. 1번, 2번, 3번, 12번을 채우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했다. 두 번째 세트를 마칠 때쯤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자세 좋으시네요. 오래 하셨어요? 고개를 돌리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다. 근육질의 몸에 프로 같은 분위기가 풍겼다. 6개월 정도요. 6개월? 정말요? 자세가 초보 같지 않은데. 남성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여기 트레이너 강호석이라고 합니다. 호석은 명함을 건넸다. 영희는 명함을 받아들며 그의 이름을 읽었다. 전직 보디빌더 출신 트레이너. 각종 대회 입상 경력이 적혀 있었다. 저는 박영희라고 해요. 나이가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62살이에요. 호석의 눈이 커졌다. 60대가 이런 운동을 한다니. 그것도 자세가 이렇게 정확하다니. 혹시 대회 준비하세요?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 하지만 호석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관심을 느꼈다. 네, 3개월 후에 있는 시니어 보디빌딩 대회요. 정말요? 와, 대단하신데요. 준비 많이 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처음이라. 영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사실 그녀는 불안했다. 유튜브로 배운 것만으로 충분할까? 자세가 제대로 된 건가? 식단 관리는 올바르게 하고 있는 건가? 제가 도와드릴까요? 호석의 제안에 영희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저는 무료로요. 60대에 대회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도전이에요. 저도 트레이너로서 배우고 싶어요. 영희는 호석의 눈을 바라봤다. 진심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영희의 운동은 더 체계적으로 변했다. 호석은 매일 새벽 5시에 나와 그녀를 지도했다. 자세를 교정하고 무게를 조절하고 식단을 짜줬다. 영희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다.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비밀이었다. 아침 7시에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딸 수지는 아이들을 깨우고 있었다. 영희는 아무렇지 않게 산책 다녀왔어 라고 말했다. 어느 날 아침 수진이 영희의 팔을 만지며 말했다. 엄마, 요즘 팔이 좀 단단해진 것 같은데?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산책하면서 팔 운동도 좀 하거든. 그래? 좋네. 엄마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수지는 의심 없이 말했다.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대회에 나가서 좋은 결과를 얻은 후에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저녁이 되면 영희는 자신의 방에 앉아 거울을 봤다. 6개월 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몸. 어깨는 넓어지고 팔은 단단해지고 복부에는 선이 생겼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 대회 무대에 서려면 더 준비해야 했다. 영희는 노트를 꺼내 오늘의 운동을 기록했다. 무게, 세트, 횟수, 느낌.
모든 것을 적었다. 그리고 내일의 계획을 세웠다. 내일은 가슴과 삼두근, 벤치프레스 45kg 목표. 노트를 덮으며 영희는 작게 중얼거렸다. 할 수 있어. 나는 반드시 해낼 거야.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영희는 그 달을 보며 5년 전을 떠올렸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그때. 다시는 걷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말. 그때의 절망감.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2년간의 재활치료 끝에 다시 걸었다. 그리고 지금은 달린다. 힘을 쓴다. 꿈을 꾼다. 이것만으로도 기적이었다. 영희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내일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다. 알람 없이도 그녀의 몸은 정확히 그 시간에 깨어날 것이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다. 2개월이 지났다. 대회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 영희의 몸은 놀라운 변화를 보였다. 체지방률은 18%까지 떨어졌고 근육의 윤곽은 더욱 선명해졌다. 호석 트레이너도 감탄했다. 박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이 정도 근육을 만드는 건 쉽지 않은데. 호석은 영희의 등 근육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광배근이 날개처럼 퍼져 있었고 승모근은 산처럼 솟아 있었다. 2개월 전만 해도 평범한 60대 여성의 등이었는데 지금은 운동선수의 그것이었다. 이제 포징 연습을 시작해야 해요. 호석은 영희를 거울 앞에 세웠다. 보디빌딩 대회에서 중요한 것은 근육량만이 아니었다. 근육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즉 포징 실력도 중요했다. 먼저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이렇게 팔을 들고 주먹을 쥐고 이두근에 힘을 줘요. 영희는 호석의 동작을 따라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62살 여성의 얼굴에 보디빌더의 몸.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울렸다. 좋아요. 이제 사이드 체스트. 옆으로 서서 가슴에 힘을 주고 1시간 동안 영희는 8가지 필수 포즈를 연습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무용을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몸을 컨트롤하는 법, 균형을 잡는 법.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연습을 마치고 샤워를 하는데 탈의실에서 여성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저 할머니 봤어? 몸 진짜 대단하던데. 맞아. 나보다 나은 것 같아. 60대라며? 헬스장 다니면 저렇게 될 수 있나? 영희는 웃음을 참으며 옷을 입었다. 할머니라는 말이 이제는 익숙했다. 사실 손주도 있으니 할머니가 맞긴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는 편의점에 들렀다. 닭가슴살과 고구마, 브로콜리를 샀다. 대회를 한 달 앞두고 식단 관리가 더욱 엄격해졌다. 탄수화물은 최소한으로, 단백질은 최대한으로.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불이 켜져 있었다. 이상했다. 아직 새벽 7시도 안 됐는데. 영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거실에 남편 철수와 딸 수진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했다. 영희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엄마, 앉아봐.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영희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엄마 요즘 어디 다녀? 산책. 거짓말하지 마. 우리 다 알아. 철수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에는 헬스장 CCTV 화면이 보였다. 바벨을 들어 올리는 영희의 모습. 이게 뭐야? 산책이 이거야? 영희는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알았을까? 철수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헬스장 사장이 내 친구야. 걱정돼서 연락했더라고. 60대 여성이 매일 새벽에 와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고. 혹시 우리 집사람 아니냐고. 영희는 고개를 숙였다. 들킨 것이다. 엄마, 정신이 있어. 교통사고 난 지 5년밖에 안 됐잖아.
다리도 완전히 회복 안 됐고. 근데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니.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 괜찮아. 오히려 운동하면서 다리가 더 좋아졌어.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나이가 몇인데 무슨 보디빌딩이야.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주변 사람들이 뭐가 중요해? 영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나는 5년 동안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 걷지도 못했어. 그때 느낀 절망감을 너희는 모를 거야.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을 때 나는 결심했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겠다고. 그래도 이건 너무, 왜 안 돼? 나이가 많아서? 여자라서? 아니면 다친 사람이라서? 영희는 일어섰다.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나는 3개월 후에 보디빌딩 대회에 나갈 거야. 그리고 무대에 설 거야. 말리지 마. 엄마. 수진이 소리쳤지만 영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거실에는 침묵만 흘렀다. 방 안에서 영희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감싸 쥐었다. 들키고 말았다. 이제 어떡하지? 그들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새벽, 영희는 여느 때처럼 일어났다. 조용히 운동복을 입고 나가려는데 철수가 일어나 있었다. 어디가? 운동. 안 돼. 철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나이 생각해. 몸 상한다. 그만둬. 싫어. 영희도 물러서지 않았다. 두 사람은 현관에서 마주섰다. 30년 부부 생활에서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한 적이 없었다. 당신이 걱정돼서 그래. 무리하면. 나도 알아. 내 몸이니까. 하지만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영희는 문을 열고 나갔다. 뒤에서 철수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헬스장에 도착한 영희는 평소보다 더 격렬하게 운동했다. 분노와 좌절을 바벨에 쏟아부었다. 데드리프트 70kg, 스쿼트 80kg, 무게를 올렸다. 박 선생님, 괜찮으세요? 호석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말했다.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이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얘기 좀 해. 영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마주 앉았다. 수진의 눈이 붉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엄마, 나도 엄마 마음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걱정돼서 그래. 나도 알아.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 꼭 대회를 나가야 해. 영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수진아, 너 무용하는 엄마 기억나? 응. 어렸을 때 엄마 공연 보러 간 적 있지. 그때 무대 위에 섰을 때 엄마는 정말 살아있다고 느꼈어.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웠어.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고 나고 5년 동안 나는 그 느낌을 잊고 살았어. 그냥 살아만 있었지. 살아있다고 느끼지 못했어. 그런데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다시 그 느낌을 찾았어. 내 몸으로 뭔가를 해낸다는 것.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 엄마, 그래서 대회에 나가고 싶어. 무대 위에 서고 싶어. 다시 한번 살아있다고 느끼고 싶어. 수지는 눈물을 닦았다. 엄마의 마음이 조금 이해됐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었다. 엄마 몸 상하면 어떡해? 조심할게. 트레이너도 있고 매일 체크하고 있어.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알았어. 엄마가 정말 하고 싶은 거라면 난 응원할게. 영희는 딸을 끌어안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 주었다.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다.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반대했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 냉랭한 공기가 집안을 채웠다. 영희는 마음이 아팠지만 운동은 멈추지 않았다. 대회까지 이제 3주 남았다. 대회를 2주 앞둔 어느 날 새벽, 영희는 평소처럼 스쿼트를 하고 있었다. 85kg 바벨을 어깨에 올리고 무릎을 굽혔다. 한 번, 두 번, 세 번. 6번째 스쿼트를 올라오는 순간이었다. 왼쪽 무릎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뚝. 작은 소리였지만 영희는 분명히 들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무릎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다. 영희는 비틀거렸다. 바벨이 기울어졌다. 옆에서 보조하던 호석이 재빨리 바벨을 받쳐줬다. 괜찮으세요? 호석이 다급하게 물었다. 영희는 바벨을 내려놓고 무릎을 만졌다.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 무릎이 좀 아파요. 앉으세요. 제가 볼게요. 호석은 영희를 벤치에 앉히고 무릎을 살펴봤다. 왼쪽 무릎이 약간 부어 있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좀 쉬면. 아니요. 이건 심각할 수 있어요.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는 부위잖아요.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회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다치면 안 됐다. 그날 오후 영희는 정형외과를 찾았다. 엑스레이와 MRI를 찍었다. 결과를 보던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무릎 반월상 연골에 미세 파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수술 부위 주변에 염증도 보이고요. 심각한 건가요?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지만 무리하면 완전히 파열될 수 있습니다. 최소 4주는 운동을 쉬셔야 해요. 4주.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2주 후가 대회인데 4주를 쉬라니. 2주만 쉬면 안 될까요? 권하지 않습니다. 무릎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를 고려하면. 알겠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숙였다. 병원을 나오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날씨는 좋았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방에 앉아 대회 포스터를 바라봤다. 벽에 붙여둔 그 포스터를 8개월 동안 매일 봤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고 밤에 자기 전 마지막으로 봤다. 그 포스터가 그녀에게 힘을 줬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은 끝인가. 영희는 눈물을 흘렸다. 8개월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한 날들, 닭가슴살과 고구마만 먹은 날들, 가족들과 싸우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날들. 저녁이 되자 철수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의사가 뭐래? 4주 쉬래. 다행이네. 이제 그만둬. 철수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보였다. 아내가 위험한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표정. 당신은 내가 포기하길 바라는 거야? 포기가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지. 이미 충분히 노력했어. 이제 그만해도 돼. 난 안 그만둘 거야. 영희는 일어섰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다. 무릎 다쳤잖아. 알아. 하지만 2주면 어느 정도 회복될 거야. 무리하지 않고 조심하면. 안 돼. 당신 몸이 더 상하면 어떡해. 철수는 소리쳤다. 영희도 지지 않았다. 내 몸은 내가 책임질게. 책임. 당신 혼자만의 몸이 아니잖아. 우리 가족이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다. 30년 부부 생활에서 이렇게 격하게 싸운 적이 없었다. 침묵이 흐르고 철수가 먼저 방을 나갔다. 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다. 영희는 다시 침대에 주저앉았다. 무릎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다. 정말 그만둬야 하나. 의사 말대로 4주를 쉬어야 하나. 하지만 그러면 대회는 놓치는 것이다.
다음 날 새벽, 영희는 일어나지 못했다. 무릎이 너무 아팠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새벽 운동을 쉬는 날이었다. 호석에게 문자가 왔다. 선생님, 오늘 안 오시네요. 괜찮으세요? 영희는 답장을 보냈다. 무릎 때문에 쉬어요. 대회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잠시 후 호석의 답장이 왔다. 제가 집으로 갈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1시간 후, 호석이 영희의 집에 도착했다. 수진이 문을 열어줬다. 어머, 트레이너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괜찮으신지 확인하러 왔어요. 호석은 영희의 방으로 안내받았다. 영희는 침대에 앉아 무릎에 얼음찜질을 하고 있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호석 씨, 미안해요. 결국 포기하게 됐네요. 왜요? 무릎 다쳤다고 포기하시게요? 호석은 영희 옆에 앉았다. 선생님, 저도 선수 시절에 부상 많이 당했어요. 무릎도 다치고, 허리도 다치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만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달라요. 나이도 있고, 예전에 큰 사고도 당했고, 그래서 더 대단한 거잖아요. 60대에 교통사고 후유증 안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2주 남았어요. 포기하기엔 너무 가까이 왔어요. 영희는 호석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다. 무릎은 어떡해요? 조심하면 돼요. 무게를 줄이고, 운동 강도를 낮추고, 하루에 한 번씩 물리치료 받으면서 2주는 버틸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매일 상태 체크하면서 조절할게요. 대신 선생님은 제 말을 정확히 따라야 해요.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희망이 보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고마워요. 호석 씨, 천만에요. 선생님 무대 모습 보고 싶어요. 그날부터 영희는 다시 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무게를 절반으로 줄였다. 스쿼트는 40kg, 데드리프트는 30kg, 하체 운동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상체 운동에 집중했다. 매일 아침 호석은 영희의 무릎 상태를 체크했다. 부기가 빠지는지, 통증이 줄어드는지, 운동 후에는 얼음찜질과 스트레칭을 철저히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무릎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다. 통증이 줄어들고 부기도 빠졌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조심해야 했다.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다. 철수는 영희와 말을 섞지 않았다. 식사 시간에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수지는 중간에서 애를 태웠다. 대회를 일주일 앞둔 날, 영희는 마지막 고강도 운동을 했다. 내일부터는 몸을 휴식시켜야 했다. 대회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 운동을 마치고 거울 앞에 선 영희는 자신의 모습을 봤다. 8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어깨는 넓고 팔은 단단하고 복부에는 식스팩이 보였다. 비록 무릎은 다쳤지만 그녀는 해냈다. 호석이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완벽해요. 무대에 서면 다들 깜짝 놀랄 거예요. 고마워요. 호석 씨, 당신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해낸 거예요.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이제 일주일만 남았다. 꿈의 무대까지 일주일. 그날 밤, 영희는 잠들지 못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무대에 서면 어떤 기분일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가족들은 와줄까?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영희는 그 별을 보며 기도했다. 무사히 대회를 마칠 수 있기를, 가족들이 이해해 주기를, 그리고 자신이 자랑스럽기를. 대회 전날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너무 일찍 깼지만 다시 잠들 수가 없었다. 내일이면 무대에 선다. 8개월을 준비한 그 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영희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바닥을 비췄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다. 갤러리를 열어 사진들을 봤다. 8개월 전 첫 운동 사진. 10kg 덤벨을 들고 어색하게 웃는 모습. 그때는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다. 그냥 건강해지고 싶었다. 다시 걷고 싶었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운동을 하면서 그녀는 더 큰 것을 발견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쁨.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성취감.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느낌. 사진을 넘기다가 5년 전 사진이 나왔다. 교통사고 전, 무용학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때 영희는 밝게 웃고 있었다. 춤을 사랑했고, 아이들을 사랑했고, 인생을 사랑했던 시절. 그리고 다음 사진은 병원 침대, 깁스한 다리, 창백한 얼굴. 아들이 몰래 찍은 사진이었다. 영희는 이 사진을 지우지 않았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기 위해. 엄마,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영희는 고개를 돌렸다. 수진이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다. 왜 앉아? 잠이 안 와서. 너는? 나도. 수진은 엄마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나 내일 갈게. 응? 대회. 내가 갈게. 아이들은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딸이 와준다니.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다. 고마워, 수진아. 엄마가 대단해. 진짜로. 수진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처음에는 이해 못했어. 왜 나이 들어서 이런 고생을 하나 싶었어. 근데 지난 몇 달 동안 엄마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엄마는 정말 멋있어.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냥 하고 싶었어. 그거면 충분하지. 하고 싶다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안아줬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아침이 되자 영희는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다. 대회 당일 입을 옷, 포징 연습, 몸 상태 체크.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호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생님, 오늘 컨디션 어때요? 좋아요. 무릎도 많이 나아졌어요. 다행이다. 오늘은 완전 휴식하세요. 내일을 위해 에너지를 비축해야 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선생님, 긴장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이미 충분히 준비됐어요. 자신감 가지고 무대에 서세요. 고마워요. 호석 씨. 전화를 끊고 영희는 방으로 들어갔다. 벽에 걸린 거울 앞에 서서 포징 연습을 했다.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사이드 체스트, 백 더블 바이셉스. 한 동작 한 동작 천천히 연습했다. 무용을 했던 경험이 여기서 빛을 발했다. 몸의 균형을 잡는 법, 근육에 힘을 주는 법, 표정 관리,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다. 점심때 철수가 들어왔다. 며칠째 대화를 나누지 않던 두 사람. 영희는 고개를 숙였다.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내일, 내가 갈게. 영희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정말? 응. 수진이 가겠다는데 나만 안 갈 수 없지. 철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그래도 와준다는 것만으로 영희는 감격스러웠다. 고마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 대회 끝나면 이제 그만해. 무릎도 다쳤고 나이도 있고 건강만 챙기면서 살자. 영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사실 영희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60대의 보디빌딩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무릎도 성하지 않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다. 이번 대회가 정말 마지막 기회였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단 한 번이라도 무대에 설 수 있다면, 자신이 준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했다. 며칠 만에 함께하는 식사였다.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았다. 엄마, 내일 몇 시에 시작해? 아들 준호가 물었다. 오후 2시. 나도 갈게. 엄마, 무대 보고 싶어. 진짜? 응.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우리 엄마 60대에 보디빌딩 한다고. 영희는 웃음을 터뜨렸다. 가족들도 따라 웃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이 돌았다. 식사 후 영희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을 위해 충분한 휴식이 필요했다. 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내일을 상상했다. 무대 위에 서는 자신, 조명을 받으며 포징하는 자신, 관중들의 박수. 그 순간을 상상하니 가슴이 뛰었다. 5년 전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상상이나 했을까. 자신이 다시 무대에 설 거라고. 그것도 보디빌딩 대회 무대에. 인생은 정말 알 수 없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영희는 그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한계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자정이 넘어서야 영희는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무대 위에 있었다. 조명이 쏟아지고 음악이 흐르고 그녀는 춤추듯이 포징했다. 마치 다시 무용가가 된 것처럼. 새벽 5시, 영희는 눈을 떴다. 몸이 저절로 그 시간에 깨어났다. 8개월 동안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은 운동하러 가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영희의 새로운 날도. 그녀는 침대에 앉아 무릎을 만졌다. 통증은 많이 줄었다. 대회를 치를 만했다. 물론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버틸 수 있었다. 영희는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잠옷을 벗고 자신의 몸을 봤다. 8개월의 결과물, 땀과 눈물로 만든 작품. 이제 이 작품을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었다. 할 수 있어. 영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할 수 있어. 오전 내내 영희는 준비를 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가벼운 메이크업을 했다. 대회장에서 본격적인 메이크업을 할 예정이었다.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다. 대회 의상, 신발, 물, 간식,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정오가 되자 가족들이 모였다. 철수, 수진, 준호. 세 사람이 영희를 응원하기 위해 함께 가기로 했다. 출발할까? 철수가 물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출발해요. 차를 타고 대회장으로 향하는 동안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 사람들이 보였다. 일상을 사는 평범한 사람들. 하지만 오늘 영희는 평범하지 않았다. 오늘만큼은 특별했다. 대회장에 도착했다. 큰 체육관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2025 대한민국 시니어 보디빌딩 챔피언십. 영희는 그 현수막을 보며 심호흡을 했다. 엄마, 떨려? 수진이 물었다. 응, 많이. 괜찮아. 엄마 잘할 수 있어. 가족들의 응원에 영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와준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 같았다. 체육관 안으로 들어갔다. 백스테이지로 향하는 영희의 발걸음은 떨렸지만 단단했다. 8개월을 준비한 이 순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백스테이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50대, 60대, 심지어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떤 이는 거울 앞에서 포징 연습을 하고 어떤 이는 마지막 펌핑을 하고 있었다. 영희는 자신의 자리를 찾아 가방을 내려놓았다. 옆자리에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녀도 긴장한 표정이었다. 첫 대회세요? 그 여성이 먼저 말을 걸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처음이에요. 저도요. 떨리죠? 많이요. 두 사람은 웃었다. 같은 처지의 사람을 만나니 조금 마음이 놓였다. 전 김순자예요. 올해 65. 박영희예요. 62이요. 어머, 저보다 어리시네. 운동은 얼마나 하셨어요? 8개월요. 8개월? 정말요? 몸이 8개월 치고는 엄청 좋으신데. 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영희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영희는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열심히 했어요. 대단하시다. 저는 3년 했는데도 아직 멀었어요.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운동 이유, 가족 반응, 준비 과정, 비슷한 점이 많았다. 가족들의 반대, 주변의 우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열정. 우리 힘내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순자가 영희의 손을 잡았다. 영희도 힘주어 잡았다. 네, 힘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다가왔다. 대회용 진한 화장을 해야 했다. 무대 조명 아래에서는 평범한 화장으로는 얼굴이 뭉개져 보였다. 피부 정말 좋으시네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2이요. 믿기지 않아요. 피부가 40대 같아요.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칭찬에 영희는 기분이 좋아졌다. 운동이 피부에도 좋다는 말이 사실이었나 보다. 화장을 마친 영희는 거울을 봤다. 낯선 자신이었다. 진한 아이섀도우, 선명한 립스틱, 강조된 윤곽.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울렸다. 마치 무대 위에 서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대회 의상으로 갈아입었다. 반짝이는 비키니, 스타일의 의상. 처음 입어볼 때는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자신 있었다. 8개월 동안 만든 몸을 보여줄 준비가 되었다. 호석이 백스테이지로 들어왔다. 선수가 아니지만 트레이너 자격으로 출입이 가능했다. 선생님, 준비됐어요? 떨려요. 당연하죠. 근데 잘하실 거예요. 연습 때처럼만 하세요. 호석은 영희와 함께 마지막 점검을 했다. 포징 순서, 호흡법, 표정 관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선생님, 즐기세요. 이 순간을 즐기세요. 무대 위에서 느끼는 그 감정을 평생 기억할 거예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이 순간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가 중요했다.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나왔다. 60세 이상 여성 부문 출전자분들은 대기실로 모여주세요. 드디어 시간이 왔다. 영희는 일어섰다. 무릎이 조금 떨렸지만 괜찮았다. 순자도 일어나 영희의 손을 잡았다. 같이 가요. 네. 대기실로 향하는 복도는 길고 어두웠다. 하지만 끝에는 빛이 보였다. 무대로 이어지는 빛. 영희는 그 빛을 향해 걸었다. 대기실에는 10명의 여성이 모여 있었다. 모두 60대 이상. 하지만 그들의 몸은 나이를 믿을 수 없을 만큼 탄탄했다. 영희는 주눅이 들었다. 자신이 이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경쟁이 목적이 아니었다.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8개월 전에 자신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였다. 출전 번호 7번. 박영희님. 진행요원이 영희의 이름을 불렀다. 영희는 손을 들었다. 네. 순서 확인하셨죠? 7번째로 무대에 오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번호표를 확인했다. 7번. 행운의 숫자라고 했던가.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 첫 번째 출전자가 무대로 올라갔다.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관중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영희는 커튼 틈으로 무대를 훔쳐봤다. 무대는 생각보다 컸다. 밝은 조명이 쏟아지고 관중석에는 수백 명이 앉아 있었다. 영희는 숨이 막혔다. 저 많은 사람 앞에서 서야 한다니. 하지만 동시에 설렜다. 5년 전 무용 공연 이후 처음으로 서는 무대. 물론 춤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대였다. 자신을 표현하는 공간. 한 명씩 무대에 올라 포징을 했다. 모두 훌륭했다. 근육의 선명함, 자신감 넘치는 표정, 완벽한 포징. 영희는 점점 긴장됐다. 5번째, 6번째. 순서가 다가왔다. 영희는 심호흡을 했다. 손을 펴고 오므렸다.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 폈다. 몸을 푸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마음을 진정시키는 행동이었다. 다음 7번 출전자 박영희 님. 영희의 이름이 불렸다. 이제 그녀의 차례였다. 영희는 무대 입구로 걸어갔다. 커튼 너머로 밝은 빛이 쏟아졌다. 한 발 내딛기 전 영희는 멈춰섰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지난 8개월을 떠올렸다. 새벽 5시, 어둠 속에서 혼자 집을 나서던 날들. 추운 겨울 아침, 떨리는 몸으로 헬스장 문을 열던 순간, 10kg 덤벨도 무거워했던 처음, 조금씩 천천히 늘어나는 무게, 땀으로 젖은 운동복, 거울 속에서 변해가는 자신, 무릎을 다쳤을 때의 절망,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하지만 다시 일어섰던 용기, 가족들과의 갈등, 눈물, 그리고 화해, 호석 트레이너의 격려, 할 수 있어요. 순자의 따뜻한 손, 딸 수진의 응원, 엄마가 대단해, 남편 철수의 마지못한 허락, 내일 내가 갈게. 모든 순간이 영희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이제 그 결과를 보여줄 시간이었다. 영희는 눈을 떴다. 그리고 무대로 걸어 나갔다. 조명이 쏟아졌다. 눈이 부셨지만 영희는 눈을 감지 않았다. 정면을 바라보며 걸었다. 한 걸음, 두 걸음, 무대 중앙으로. 관중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영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떨렸지만 동시에 행복했다. 살아있다는 느낌. 이것이 바로 그녀가 찾던 그 느낌이었다. 무대 중앙에 선영희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첫 번째 포즈를 취했다.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팔을 들고 주먹을 쥐고 이두근에 힘을 줬다. 근육이 솟아올랐다. 8개월 동안 만든 그 근육. 땀과 눈물로 빚은 작품. 영희는 자랑스러웠다. 두 번째 포즈. 사이드 체스트. 옆으로 돌아서서 가슴을 폈다. 세 번째 포즈. 백더블 바이셉스. 뒤로 돌아서서 등 근육을 보여줬다. 한 포즈 한 포즈 천천히, 정확하게, 호석이 가르쳐준 대로, 무용을 하던 그때처럼 우아하게. 영희는 무대 위에서 춤추는 것 같았다. 음악은 없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음악이 흘렀다. 심장 박동 소리가 리듬이 되었다. 관중석 어딘가에 가족들이 있었다. 영희는 그들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지금은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했다.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싶었다. 마지막 포즈. 프론트 레스프레드. 양팔을 벌리고 등을 펴고 서 있었다. 마치 날개를 펼친 새처럼. 5년 전 병원 침대에서 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새. 하지만 지금 영희는 날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 조명 아래서. 포징을 마친 영희는 관중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박수 소리가 커졌다. 어디선가 환호성도 들렸다. 영희는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다. 무대를 내려오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백스테이지로 돌아온 영희를 호석이 맞았다. 완벽했어요. 정말 완벽했어요. 호석은 흥분해서 소리쳤다. 영희는 그를 끌어안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순자도 다가와 영희의 손을 잡았다.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힘이 났어요. 고마워요. 순자 씨도 잘하실 거예요. 10명의 출전자가 모두 무대를 마쳤다. 이제 심사 결과를 기다릴 시간이었다. 영희는 의자에 앉아 물을 마셨다. 목이 말랐다. 긴장했던 탓이다.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그래도 궁금했다. 심사위원들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30분 후 다시 무대로 불려나갔다. 10명의 출전자가 한 줄로 섰다.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다. 이제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무대 위 10명의 여성이 한 줄로 서 있었다. 모두 60대 이상. 하지만 그들의 몸은 나이를 거역했다. 탄탄한 근육, 당당한 자세, 각자의 이야기를 품은 채 서 있었다. 영희는 7번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은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이미 그녀는 이겼다. 결과와 상관없이 여기 서 있다는 것만으로. 사회자가 입을 열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출전자분들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의 나이에 이렇게 멋진 도전을 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합니다. 관중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영희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가슴이 벅찼다. 3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봉투를 열었다. 영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3위, 9번 출전자 이미숙님. 9번째 자리에 서 있던 여성이 앞으로 나왔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트로피를 받았다. 관중석에서 다시 박수가 터졌다. 2위 발표하겠습니다. 영희는 숨을 참았다.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2위, 3번 출전자 최정희님. 3번째 자리에 여성이 앞으로 나갔다. 영희가 아니었다.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3위 안에 들지 못했지만 그것도 괜찮았다. 그리고 1위. 사회자가 잠시 멈췄다. 긴장감이 흘렀다. 영희는 다른 출전자들을 보았다. 모두 훌륭했다. 누가 1위를 해도 이상하지 않았다. 1위는 7번 출전자 박영희님. 영희는 얼어붙었다. 자신의 이름을 들었지만 믿기지 않았다. 1위, 내가? 7번 출전자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사회자가 다시 불렀다. 그제야 영희는 정신을 차렸다. 옆에 서 있던 순자가 영희의 등을 밀었다. 가요. 1위잖아요. 영희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 나갔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사회자가 트로피를 건넸다. 황금빛 트로피. 2025 대한민국 시니어 보디빌딩 챔피언십 60세 이상 여자부 1위라고 새겨져 있었다. 영희는 트로피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8개월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내밀었다. 영희는 눈물을 닦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할 말이 많았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영희는 잠시 멈췄다.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5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사는 다시 걷기 어려울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관중석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영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2년간의 재활 끝에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 뭘 할까? 그냥 걷는 것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많은 걸 하고 싶었어요. 영희는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보디빌딩입니다. 처음에는 10kg 덤벨도 무거웠어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늘려갔습니다. 가족들은 반대했고 중간에 무릎도 다쳤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습니다. 영희는 관중석을 둘러봤다. 어딘가에 가족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한계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몇 명,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마침내 전체 관중석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영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하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다. 이 눈물은 자랑스러운 것이었다. 무대에서 내려온 영희를 호석이 끌어안았다. 선생님, 정말 축하드려요. 1위예요. 믿기지 않아요. 정말 제가 1위예요? 네, 당연하죠. 선생님이 제일 멋있었어요. 순자도 달려와 영희를 안았다.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백스테이지는 축하 인사로 가득했다. 다른 출전자들도 와서 영희를 격려했다. 비록 경쟁자였지만 모두 서로를 존중했다. 같은 길을 걷는 동지였기 때문이다. 한참 후 영희는 관중석으로 나갔다. 가족들을 찾기 위해 사람들 사이를 헤매다가 드디어 그들을 발견했다. 철수, 수진, 준호, 세 사람이 한 줄로 앉아 있었다. 영희를 보자 수진이 먼저 일어나 달려왔다. 엄마, 1위. 진짜 1위. 수진은 엄마를 끌어안고 울었다. 영희도 함께 울었다. 준호도 다가와 엄마의 어깨를 두드렸다. 엄마, 정말 멋있었어. 친구들한테 자랑 엄청 할 거야. 철수는 뒤에 서 있었다. 영희는 남편을 바라봤다. 그의 눈도 붉어져 있었다. 여보. 영희가 다가가자 철수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손은 영희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가 반대해서. 아니에요. 당신이 걱정해 준 거 알아요. 당신이 대단해. 정말.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희는 남편을 끌어안았다. 30년 부부 생활에서 가장 따뜻한 포옹이었다. 가족들과 함께 체육관을 나서는 영희의 손에는 트로피가 들려 있었다. 햇살이 트로피에 반사되어 금빛으로 빛났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영희는 뒤를 돌아봤다. 체육관 건물이 보였다.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손에 든 트로피가 현실이라고 말해줬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영희는 정말로 해냈다. 차에 타며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 사람들이 보였다. 아직도 일상을 사는 사람들. 영희도 곧 그들처럼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일상은 달라질 것이다. 오늘의 경험이 그녀를 변화시켰다. 더 이상 예전의 영희가 아니었다. 집으로 가는 길, 영희는 호석에게 문자를 보냈다.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곧 답장이 왔다. 아니요. 선생님이 해낸 거예요. 제가 자랑스러워요.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차창 밖으로 석양이 보였다. 하루가 저물고 있었다. 특별했던 하루. 하지만 영희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집에 도착해 거울 앞에 선 영희는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 62살. 교통사고 생존자. 보디빌딩 챔피언. 잘했어. 영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정말 잘했어. 그날 밤, 영희는 트로피를 침대 옆 탁자에 놓고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무대 위에 있었다. 조명을 받으며, 박수를 받으며, 살아있음을 느끼며. 대회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오랜만에 알람 없이 푹 잔 아침이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한 봄 햇살. 침대 옆 트로피가 눈에 들어왔다. 꿈이 아니었다. 어제의 일들은 모두 현실이었다. 영희는 일어나 거울을 봤다. 몸이 뻐근했다. 어제 긴장했던 탓이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거실로 나가자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식탁 위에는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축하해요, 엄마. 수진이 소리쳤다. 케이크에는 챔피언 엄마 축하해요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영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가족들의 축하가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다. 어젯밤에 준비했어. 엄마 잘 때.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철수는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다. 사진 찍자. 기념으로. 가족들이 영희를 둘러쌌다. 영희는 트로피를 들고 가운데 섰다. 철수가 셔터를 눌렀다. 플래시가 터졌다. 한 장 더. 여러 장의 사진을 찍고 케이크를 잘랐다. 달콤한 크림 맛이 입안에 퍼졌다. 영희는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먹는 단 음식이었다. 대회가 끝났으니 이제 괜찮았다. 엄마, 오늘 인터뷰 요청 왔어요. 수진이 휴대폰을 보여줬다.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다. 60대 보디빌딩 챔피언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인터뷰요? 네, 엄마 스토리가 화제래요. 교통사고 극복하고 보디빌딩까지. 사람들이 감동받았대요. 영희는 놀랐다. 자신의 이야기가 그렇게 특별한가. 그저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뿐인데. 어떡하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잖아. 수진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다음 날 기자가 집을 방문했다. 30대 초반의 여성 기자. 그녀는 영희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와, 진짜 근육 대단하시네요. 실물로 보니 더 멋있어요. 고마워요. 인터뷰는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기자는 영희의 모든 것을 물었다. 교통사고, 재활, 운동 시작, 가족 반대, 대회 준비, 무릎 부상, 그리고 우승. 영희는 솔직하게 답했다. 힘들었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하지만 끝까지 해낸 과정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기자의 질문에 영희는 잠시 생각했다. 사실 대회 이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대회가 목표의 전부였으니까. 글쎄요. 일단은 쉬려고요. 무릎도 치료해야 하고. 하지만 운동은 계속할 거예요. 보디빌딩도요? 아니요. 이제 보디빌딩은 끝이에요. 대신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영희는 미소를 지었다. 무용을 다시 시작해볼까 해요. 제가 원래 무용가였거든요. 기자의 눈이 반짝였다. 와, 그것도 좋은 스토리네요. 일주일 후 기사가 났다. 지역 신문 일면에 큰 사진과 함께 60대 교통사고 생존자, 보디빌딩 챔피언이 되다라는 제목. 영희의 사진이 크게 실렸다. 트로피를 들고 웃는 모습. 기사는 그녀의 여정을 상세하게 다뤘다. 반응은 뜨거웠다. 영희의 휴대폰에는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다.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 무용학원 제자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선생님, 정말 멋있어요. 저도 용기 얻었어요. 60대에도 이렇게 할 수 있다니 감동이에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네요. 응원해요. 영희는 하나하나 답장을 보냈다. 감사하다고, 함께 힘내자고. 한 달 후, 영희에게 또 다른 제안이 왔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운동 강습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영희는 고민했다. 자신이 강사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수진이 등을 떠밀었다. 해봐요, 엄마. 엄마 경험을 나누는 거잖아요. 영희는 결국 수락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시니어 운동교실, 첫 수업 날, 15명의 어르신이 모였다. 대부분 60대, 일부는 70대였다. 그들은 영희를 보며 눈을 반짝였다. 와, 실물로 보니 더 멋있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영희는 그들 앞에 섰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곧 자신감이 생겼다. 이것은 그녀가 잘할 수 있는 일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희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60대입니다. 영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교통사고, 재활, 보디빌딩,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수업은 성공적이었다. 어르신들은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처음에는 5kg 덤벨도 무거워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선생님, 저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70대 할머니가 신이 나서 말했다. 그녀는 한 달 만에 계단 오르기가 편해졌다고 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저도 이제 손주들이랑 놀 수 있어요. 60대 할아버지도 감사 인사를 했다. 그는 허리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했다. 영희는 뿌듯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의미였다. 3개월 후, 수강생이 30명으로 늘었다. 문화센터는 반을 하나 더 만들었다. 영희는 이제 일주일에 4번 수업을 했다. 바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거웠다. 할 일이 있고, 목표가 있고, 사람들이 있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여성이 다가왔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선생님, 저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도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2년 전에. 지금은 걷긴 하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영희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다. 저도 그랬어요. 5년 전에. 하지만 보세요. 저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한 걸음씩이요. 처음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그 다음엔 걷는 것,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것들.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희는 그 여성을 수업에 등록시켰다. 그리고 특별히 신경 써서 지도했다. 그 여성은 점점 달라졌다. 표정이 밝아지고, 자세가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겼다. 6개월 후, 그 여성은 5km 마라톤에 참가했다. 완주했다. 영희는 결승선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선생님, 해냈어요. 여성이 울며 영희를 끌어안았다. 축하해요. 정말 잘했어요. 영희도 울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하던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 그날 밤, 영희는 일기를 썼다. 8개월 전부터 쓰기 시작한 운동 일기. 이제는 삶의 일기가 되었다. 오늘 한 수강생이 마라톤을 완주했다. 그녀의 모습을 보며 5년 전 나를 떠올렸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던 그때.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내가 대회에 나간 진짜 이유였는지도 모른다. 트로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순간을 위해서. 영희는 일기장을 덮고 트로피를 바라봤다. 황금빛은 여전히 빛났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과거였다.
영희는 미래를 향해 걷고 있었다. 1년이 흘렀다. 영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그녀는 지역의 작은 유명인사가 되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알아봤다. 어머, 보디빌딩 하신 분 아니세요? 맞아요. 신문에 나왔던 분. 영희는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문화센터 수업은 계속 늘어났다. 이제 일주일에 6번 수업을 했다. 수강생은 80명이 넘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다. 어느 날 영희는 옛날 무용학원을 찾았다. 5년 전 사고 후 문을 닫았던 그곳.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간판은 바뀌어 있었다. 영희는 건물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추억이 떠올랐다. 아이들과 함께 춤추던 날들. 발레 음악에 맞춰 움직이던 순간들. 그리워? 뒤에서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언제부터인가 철수는 영희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그의 방식대로 아내를 응원하는 것이었다. 응, 조금. 다시 시작해볼래? 무용을? 응. 당신 요즘 시니어 운동 강사로 유명하잖아. 시니어 무용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영희는 남편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다. 가능할까? 당신이 보디빌딩도 했는데 무용 못할 게 뭐 있어. 게다가 이건 당신 전문 분야잖아. 영희는 생각에 잠겼다. 시니어 무용. 흥미로운 아이디어였다. 운동과 무용을 결합한다면 다음 날 영희는 문화센터 원장을 찾아갔다. 시니어 무용 교실을 만들고 싶어요. 무용이요? 네. 발레와 현대무용의 기본 동작들로요. 어르신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시범 수업 해보시죠. 한 달 후 첫 시니어 무용 수업이 시작되었다. 10명의 수강생이 모였다. 대부분 영희의 운동 수업을 듣던 사람들이었다. 오늘부터 우리는 춤을 배울 거예요. 영희는 발레 발을 잡고 섰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촉, 그리운 느낌이었다. 첫 번째 자세. 플리에. 영희는 시범을 보였다.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 펴는 동작. 기본 중의 기본이었다. 수강생들이 따라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영희는 한 명 한 명 돌아다니며 자세를 교정해줬다. 허리를 곧게 펴고 무릎은 발끝 방향으로. 1시간의 수업이 끝났을 때 수강생들은 땀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모두 웃고 있었다. 선생님, 정말 재미있어요. 제가 발레를 하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다음 주가 기대돼요. 영희는 만족스러웠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사람들에게 춤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것. 수업은 큰 성공을 거뒀다. 3개월 후 수강생은 30명으로 늘었다. 다른 문화센터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다. 영희는 바빠졌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꽉 찼다. 운동 교실, 무용 교실, 그리고 개인 상담까지. 하지만 영희는 행복했다. 70살이 가까워지는 나이에 그녀는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영희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60대 보디빌딩 챔피언에서 시니어 운동 전문가로. 그리고 이제 무용까지. 선생님의 인생이 정말 드라마틱해요. PD의 말에 영희는 웃었다. 저는 그냥 하고 싶은 걸 했을 뿐이에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 선생님 나이에. 다큐멘터리 촬영은 3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영희의 일상, 수업, 가족과의 대화,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겼다. 촬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다. 영희가 5년 전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간 날이었다. 그 횡단보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영희는 횡단보도 앞에 섰다. 5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다. 여기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영희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당시에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삶이 끝났다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영희는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넜다. 5년 전에는 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졌다. 하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두 발로 건너고 있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큐멘터리는 6개월 후 방영되었다. 반응은 뜨거웠다. 시청률은 예상을 뛰어넘었고 온라인에서는 화제가 되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울면서 봤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네요. 저도 용기 얻었어요.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겠어요. 영희에게는 수많은 연락이 왔다. 강연 요청, 인터뷰 요청, 책 출판 제안까지. 특히 한 출판사의 제안이 흥미로웠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해요. 영희는 고민했다. 책을 쓴다는 것, 큰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의미 있는 일이기도 했다. 해볼게요. 영희는 결심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책을 썼다. 매일 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다. 제목은 예순에 다시 서다였다. 교통사고 극복기, 보디빌딩 도전기,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특히 중장년층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 책 읽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70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나이는 정말 핑계였어요. 영희는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그녀를 환영했다. 강연장은 항상 만석이었다. 사람들은 영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떻게 다시 시작했는지. 영희는 솔직하게 말했다. 쉽지 않았다고. 많이 힘들었다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 걸음씩 천천히 가면 돼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에요.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어요. 강연이 끝나면 항상 사인회가 이어졌다. 영희는 한 명 한 명에게 격려의 말을 적어줬다. 힘내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도전하세요.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세요. 그렇게 또 1년이 흘렀다. 2년 후 영희는 65살이 되었다. 교통사고를 당한 지 7년. 보디빌딩 대회에서 우승한 지 2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이제 영희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시니어 운동 전문가였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항상 수식어가 붙었다. 60대 보디빌딩 챔피언, 교통사고 극복 강사, 시니어들의 희망. 하지만 영희 자신은 여전히 겸손했다. 그녀는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봄의 어느 날, 영희는 새벽 산책을 나갔다. 2년 전처럼 헬스장에 가지는 않았다. 이제 그녀의 운동은 더 여유로웠다. 걷기, 요가, 가벼운 웨이트, 몸을 혹사시키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운동.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붉은 하늘, 새들의 지저김, 신선한 공기,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야. 영희는 혼잣말을 했다. 7년 전 병원 침대에서 천장만 바라보던 그때, 살아있다는 것조차 고통이었던 그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휴대폰이 울렸다. 딸 수진이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외식할까요? 온 가족이 모여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다 같이 보고 싶어서요. 영희는 웃었다. 좋아. 어디서 볼까? 엄마가 좋아하시는 한정식 집이요.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모였다. 철수, 수진, 준호, 그리고 손주들까지. 큰 테이블을 가득 채운 가족. 건배. 준호가 잔을 들었다. 모두가 따라 잔을 들었다. 엄마, 2년 전 오늘이 뭔 날인지 아세요? 수진이 물었다. 영희는 생각해봤지만 떠오르지 않았다. 무슨 날인데? 보디빌딩 대회 우승한 날이요. 영희는 눈을 크게 떴다. 그레트다. 2년 전 오늘 그녀는 무대에 섰다. 그리고 챔피언이 되었다. 벌써 2년이나 됐네. 그래서 준비했어요. 수진이 가방에서 앨범을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2년간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대회 당일 사진, 트로피를 든 사진,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그 이후의 사진들, 수업하는 모습, 강연하는 모습, 책 사인의 모습. 엄마, 정말 많이 바뀌셨어요. 준호가 말했다. 2년 전만 해도 조용히 사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국 돌아다니시고, 강연하시고, 책도 내시고, 영희는 사진들을 넘기며 미소를 지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다 너희들 덕분이야. 무슨요? 엄마가 하신 거죠. 아니야. 너희가 응원해줬잖아. 특히 대회 때 너희가 와줘서 힘이 많이 됐어. 철수가 영희의 손을 잡았다. 나도 미안해. 처음에 반대해서. 괜찮아요. 당신이 걱정한 거 알아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바보였어. 당신 말렸던 거.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제가 더 열심히 했어요.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두 사람은 웃었다. 손주들이 까르르 웃으며 박수를 쳤다. 식사 후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서재로 갔다. 책상 위에는 새 원고가 놓여 있었다. 두 번째 책을 준비 중이었다. 제목은 나이 들매 예술이었다. 나이 든다는 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책. 영희는 원고를 펼쳤다. 마지막 장을 쓸 시간이었다. 나는 65살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나이를 노년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노년이 아니라 성숙기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이가 들면서 얻은 이 지혜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7년 전 교통사고는 나에게 절망을 줬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를 줬다. 다시 시작할 기회, 새롭게 살 기회. 나는 그 기회를 잡았다. 무릎이 아팠지만 일어섰다. 가족들이 반대했지만 도전했다. 주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증명했다. 보디빌딩 대회 우승은 내 인생의 정점이 아니었다. 시작점이었다. 그 이후 2년 동안 나는 더 많은 것을 이뤘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가르쳤고, 수천 명에게 강연했고, 수만 명에게 책을 통해 메시지를 전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 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고, 도전하고, 성취하고, 나누는 것.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진짜 나이는 마음의 나이다. 내 마음은 아직도 젊다. 아니, 어쩌면 젊었을 때보다 더 젊을지도 모른다. 독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나이라면 그것은 핑계다. 나는 62살에 보디빌딩을 시작했다. 65살인 지금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 나이는 도전을 막는 장벽이 아니다. 도전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배경일 뿐이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 무엇이든, 언제든지.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영희는 원고를 덮었다. 완성이었다.
두 번째 책도 완성되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올랐다. 보름달이었다. 밝고 둥근 달. 영희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트로피가 선반 위에 놓여 있었다.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빛났다. 하지만 이제 그 트로피는 과거가 아니었다. 현재이자 미래였다. 영희가 계속해서 나아갈 이유였다. 영희는 트로피를 손에 들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65살 여성이 보였다. 흰 머리가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빛났다. 청춘의 빛이 아니라 지혜의 빛, 경험의 빛,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의 빛. 잘했어. 영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정말 잘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다시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벤치에 앉아 해돋이를 봤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 젊은 여성이 달리기를 하다 멈춰 섰다. 혹시 박영희 선생님이세요? 네, 맞아요. 와, 정말 선생님이시다. 저 선생님 책 읽었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고마워요. 저도 엄마한테 선생님 책 드렸어요.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셨거든요. 근데 책 읽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운동도 시작하셨어요. 영희는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바로 보람이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것. 어머니께 안부 전해주세요. 잘하고 계시다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젊은 여성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영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영희는 아직 달리고 있었다. 70살이 되든 80살이 되든 영희는 계속 달릴 것이다.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다.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를. 그리고 그 의미는 단순히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 영희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았다. 오전 수업, 오후 강연, 저녁에는 원고 교정.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영희는 행복했다. 바쁘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거였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며 영희는 중얼거렸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리고 정말로 좋은 하루였다. 영희의 모든 날이 그랬듯이 그녀가 살아있는 모든 날이 축복이었으니까.